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예술입니다. 여기 S&P 지수, 나스닥, 러셀 할 거 없이 미국 실업률 하락으로 인해서 처음 장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미국 오전에 부양책 논의되면서 1.9 트릴리언 부양책은 동의했지만 최저임금 2배 안 상승될까봐 주식시장이 겁을 먹고 끄들 모르게 빠졌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졌고요. 539달러 신저점을 찍었고요. 테슬라 주가 빠진 거 보고 충격받아서 잠이 안 와가지고 목소리 조금 가라앉은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같은 장에 잠이 오면 이상한 거죠. 오늘 결국에는 부양책 상원에서 부결되고 다시 하원으로 수정안 보내면서 주가는 재반등했습니다. 천만 영화 보는 듯하는 스펙타클한 장이었고요. 오늘의 전체적인 장은 오랜만에 초록불 켜졌습니다. 막판에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나 좋았고요. 10년물 채권은 오늘 1.6% 고가를 찍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리스크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너무 우려먹었죠. 테슬라만 빨간불인데 테슬라의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테슬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스페이스X, SN10도 폭발은 했지만 착륙은 정말 잘 시켰죠. 전체적인 시장이 좋은데 테슬라 매도는 정말 심리적인 문제이고요. 비록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은 됐다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나스닥 주식같이 믿음이 약한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미국, 인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번 하락장에 테슬라 정말 많이 팔았고요. 호재가 많으니까 상승장에서 사고 단기 악재로 주가가 하락하니까 손실 볼까봐 팔고, 이런 패턴의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이죠. 도박하고 다름없습니다. 투자는 절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이렇게 쉽게 팔 수도 살 수도 있지만 테슬라 주식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보면 웬만해서 가격 떨어진다고 안 팔겠죠. 장기 투자자는 꾸준하게 하락할 거 감안하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관들 매도하는 거는 전체적인 펀드 수익률 생각해서 리밸런싱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는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멘탈 나가서 팔고 하면 결국에는 손해만 보고 주시장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실증 나죠. 한 종목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선택하고 나면 최소 5년, 10년은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딴 거 다 제쳐두고 테슬라 S&P 편입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S&P가 아무 작기업이나 받아줄 정도로 허술하진 않고요. 오늘 바닥 짚고 반등했듯이 중국 양해도 끝나고 뒤에 알아볼 실업률, 각종 경제지표도 좋아지면서 다음 주부터 상승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또 이런 정유, 에너지, 금융, 카드사, 배당주 이런 데로 테슬라 팔고 본전 찾으려고 넘어가시는데 배당주는 배당으로 계속 기업의 현금을 빼기 때문에 주가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오르죠. 오늘 장 분위기 좋게 만든 것이 비농업 민간 고용 지표가 465K로 급성장한 것인데요. 이전의 수치가 9만이었는데 이번에 36만 명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비농업이면 서비스업, 공장 근로자 지표이고요. 또 정부 지출 임금 부분이 마이너스 86K로 확 줄어들었죠. 실업률도 6.2%로 시장 기대치 6.3%보다 낮아졌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장담한 것이 이 같은 실무 지표가 좋아져서이고요. 요즘 항공주 가격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작년 3월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장중에 1.61%까지 올라서 시장에 겁을 줬지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실물 경기 지표가 좋아져서 언컨택트에서 컨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다시 오르는 것은 컨택터주, 4차 산업,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잡주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최후의 자금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라서 리스크가 큽니다. 대신에 테슬라는 S&P 편입 종목이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만 봐도 600 마지노선은 지켜주는 거죠. 항상 주가 떨어진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중경투TV 알람 꼭 켜두시고 지난 영상도 쭉 시청하시면서 멘탈 꼭 챙기시고요. 요즘 바차트에 들어와 있는 테슬라 풋콜 옵션 비율 보면 확실히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옵션을 잘하는 개인도 있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도 100만 개 콜옵션 구매했듯이 개인보다도 기관에서 콜옵션, 풋옵션을 많이 구매합니다. 옵션 만기일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인데
풋콜 비율을 보면 콜에 더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풋옵션도 적지 않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풋옵션은 테슬라 주식도 사고 리스크 해지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거고요. 기관들이나 테슬라 정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공매도 비율도 2월 말에 50% 넘어갔는데 지금 30% 40%대로 낮아졌고요. 이제 테슬라 공매도 치려는 레디 세력들은 거의 끝물이라서 이익을 보기 힘들 듯 합니다. 또 테슬라의 전체적인 거래 볼륨이 커지는데, 지금같이 바닥 찍고 상승하는 추세면 이제 테슬라 주식 추매하겠다는 투자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정말 기다린 뉴스가 상원에서 부양책 법안 토론하는 거였는데요. 또다시 $15 최저임금 상승시키는 법안 부결시켰고, 다시 조정해 오라고 하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한 방에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의 상원 의원이 동의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은 삭제를 했고요. 지난주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1.9 트릴리언 부양책 법안이 바이든 임기 첫 법안입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가 가장 파워가 셀 때인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서니까 바이든 민주당하고 서로 밀당하고 있는 거죠. 주말에 하원에서 어떻게 다시 수정해서 상원으로 보낼지가 관건입니다. 또다시 최저임금 2배는 안 됐어도 1.5배 이렇게 다시 수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몇몇 디테일한 부양책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미혼 1,400불 직접 지원금 대상 연소득이 75,000불보다 많은 8만 불이 되어야 하고, 부부 공동소득은 16만 불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커트라인 올라가면서 1200만 명, 미성년자는 500만 명이 혜택을 못 받고요. 또 17세 이하한테 연간 3000불, 매월 250불에서 300불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자금의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거죠. 주말에 하원에서 제표를 해서 3월 14일 바이든이 서명하면 끝나는 건데, 아직 하원에서 주말에 논의해 봐야 됩니다. 주시장한테 단기적으로 2배 급여 상승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 경제 성장하는 데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노동자도 일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고요. 실업급여가 3월 15일에 끝납니다. 와, 이렇게 시간이 빠르고요. 3월 15일부터 300불에서 400불로 올려서 8월 29일까지 지급하는 것은 상원이 동의했습니다. 최저임금 법안은 안 되고 실업급여라도 계속 주려면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 다시 통과해서 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치열합니다.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고요. 오늘 게리 블랙이 이야기했지만 월요일에 캐시우드 CNBC에 재등판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3시에 나온다고 하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가장 속타는 것은 캐시누님일 듯 합니다. 아크 펀드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크죠. 월요일 CNBC 나와서 캐시누님 투자 중인 테슬라, 나스닥 4차 산업 주식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할 듯 하고요. 캐시누님이 인터뷰에서 테슬라 추매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테슬라 주가나 관련 종목들의 시장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또 게리 블랙이 일론 머스크도 다음 주에 테슬라, FSD, 사이버트럭, 세미트럭, 독일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네요. 게리 블랙 형님은 정말 정보력이 정확하죠. 일단 다음 주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캐시우드 일론 재등판도 기대해 봅니다. 주가에는 정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롬바론이 테슬라 매도했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은 이걸 더 부각시켜서 기존의 테슬라 주들한테 테슬라 주식 팔려고 하는 거죠. 롬바론이 직접 자기 테슬라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운영 중인 펀드에서 180만 주 매도한 거고요. 27% 정도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대신에 롬바론 캐피탈이 아직까지 600만 개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판 것이 아니죠. 일부분을 판 겁니다. 펀드들은 결국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 리밸런싱을 위해서 매도하는 거죠. 펀드를 구매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이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펀드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률보다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 BRK도 보면 수익률이 엄청 많이 오르는 것보다도 조금씩 꾸준히 초록색 유지하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이죠. 롬바론 같은 펀드 매니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롬바론이 테슬라를 팔았다는 CNBC 방송 나가고 롬바론 따라서 테슬라 매도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롬바론 테슬라 초기 투자할 때는 같이 안 사고 팔 때는 롬바론하고 같이 판다? 롬바론이 팔아서 판 게 아니라 스스로 테슬라를 팔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고요.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2019년 테슬라 300달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S&P 편입하고 900달러 신고가에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 주가 900달러에서 600달러 됐는데 손해봤다고 팔아야 되나? 그럼 팔아서 현금화하면 되는데 테슬라 중고차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손절매했다면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본전 생각나서 요 며칠 급등한 게임스탑 같은 급등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갬블 도박하는 것입니다. 기업 하나 선택하면 꾸준하게 투자하고 멘탈 챙기면서 생업에 종사하면 돈 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멘탈 챙기고 장기로 투자해보는 것도 다 경험이고요. 매도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또 그런 본능을 통제해서 꾸준히 투자하게끔 의지력, 인내심을 키우는 것도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 경험인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